집이 좀 부담스러워. 한 집에 한 5, 6명씩 거주하게 해주고, 그래서 집을 몇 채 얻어주면서 거기에 이제 가사 도우미를 몇 명씩 넣어주는 형태로 해가지고 그분들이 가사 도우미 서비스를 받으면서 이제 살게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국 분들이 좀 상당히 선호하는 지역 중에 한 곳이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일단은 지리적으로 우리 한국하고 좀 가깝다는 점. 그래서 우리 비행기로 보통 4시간 정도, 갈 때는 한 4시간 정도 걸리는데 올 때는 한 3시간 반 정도면 와요. 한 30분 정도가 왔다 갔다가 약간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3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면은 마닐라에 있는 니노이 아키노 공항에 도착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한국인들이 골프 치러 많이 가는 클락이라는 지역의 경우에도 그 시간 정도면은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별로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상당히 선호를 하는 지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언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필리핀은 필리핀 현지어인 필리핀어라는 언어가 따로 있어요. 근데 이제 필리핀어라는 말이 그 표준어인데 보통은 따갈로그어라고도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현지 언어가 있고, 근데 필리핀은 또 유일하게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현지어를 몰라도 그냥 단어, 나열만 해도 내가 어느 정도는 문맥이 통하니까 그래서 대충 이제 바디랭귀지 써가면서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필리핀을 약간 선호하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필리핀에 가서 그러면 집을 구할 때 내가 어떤 집을 구할까 이렇게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집을 구할 때 아니면은 또 좀 여력이 돼가지고 아 나는 은퇴 비자를 가지고 가서 거기 가서 좀 살고 싶다 이러는데 내가 그러면은 집을 구입을 하든지 아니면은 렌트를 해서 살고 싶고 이러는데 이게 처음에 이제 구입을 할 때라든가 렌트할 때 반드시 중개업자가 필요하잖아요. 내가 다이렉트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이 업자를 찾을 때 굉장히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많고 많이 신경을 써야 돼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한인신문이라든가 이제 교민 잡지들이 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정보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 중에 이제 누군가를 선택을 해서 그러니까 교민 잡지 보고 내가 이 사람을 연락을 했습니다. 이런 분도 많고 아니면은 이제 여행사 통해서 또 그런 중개업자를 소개받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여행사는 또 자기들이 직접 중개업을 같이 겸하는 경우도 또 꽤 많아요. 근데 이제 여행사는 중개업 하면서 비자 연장도 해주면서 이제 이런 것들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같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러는데 이 사람들도 현지 중개업 그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현지인하고 같이 파트너십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정말 파트너를 괜찮은 파트너를 가지고 일을 하는 경우에는 깔끔하게 클리어를 해주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은 가끔은 가다 보면은 의도치 않게 이 중간에 한국 사람은 굉장히 잘 해주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파트너가 일을 계속 더디게 한다든가 계속 이 사람이 딜레이를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본의 아니게 그 일이 딜레이가 돼가지고 이제 이 소비자하고 마찰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자기 또 자문 변호사를 같이 옆에 또 파트너로 데리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조금 일을 하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제 반드시 현지인 변호사를 같이 파트너로 두고 일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가장 문제점은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언어를 영어를 완벽하게 잘 하든지 아니면은 현지어를 빨리 익혀가지고 현지어로 소통이 되든지 하셔야 되는데 제가 추천하는 것은 가급적이면은 현지어를 익히라고 저는 권장합니다. 그러니까 따갈로그어라고 하는 것이 이 발음을 혹시 여러분 중에서 스페인어라든가 인도네시아어를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필리핀 이 현지어인 필리핀어를 배우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발음이 굉장히 쉬워요. 그 발음 기호가 따로 없이 그냥 글자 이 알파벳 써놓고 그대로 읽어가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필리핀에 거주지를 옮기고 싶다든지 가실 계획이 있으시다면은 필리핀어를 배우시라고 저는 권장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언어가 되지 않으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나이 드셔가지고 이제 또 그 노후에 은퇴 비자로 나는 가서 살아야지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저는 반드시 권장드리고 싶은 게 언어는 반드시 익히십시오. 얘기하고 싶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연세 드셔가지고 은퇴비자로 가시는 거는 저는 권장은 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잠깐 추운 겨울에 우리 한국 추위가 너무 심하니까
겨울에 관절염 있으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뭐 한 두세 달 정도 그 추위를 피해서 가서 살다가 오시는 거는 괜찮지만은 거기에 이제 아예 내 터전을 옮겨가시고 살겠다 하시는데 그분들 중에서 언어가 안 되면은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을 꼭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 사람의 신세를 져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또 세상에 공짜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분들이 나를 도와주면 하다못해 가서 식사를 대접을 한다든지 아니면 차라도 한 잔 사준다든지 이러면서 신세를 지게 되고 옆에서 도와주는 분은 처음에 한두 번은 괜찮지만 나중에는 이제 어쩌다 보면 내 생활이 조금 침범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서로가 이제 민폐 아닌 민폐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실 때는 본인 스스로가 언어가 되지 않을 때에는 더 각별한 주의를 하시고 신중하게 결정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국 분들이 제일 많이 선호하던 그 투자처로 선호하는 지역 중에서는 클락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제 필리핀 지도를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다보면 맨 위쪽이 바기오 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클락은 좀 아래쪽으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메트로 마닐라에서 북쪽으로 한 2시간 정도 거리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히 이제 클락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골프 여행지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제 골프장이 많다 보니까 골프 여행지로도 많이 좋아하는데, 거기는 이제 미군 기지가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 치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는 굉장히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언어는 안 되면 어디든지 다 좀 불편한 거는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클락 쪽 말고 이제 이쪽은 그 더위가 여전하니까 그나마 좀 더위를 피해서 시원한 곳에서 살고 싶다 한다면 이제 바기오 쪽으로 아까 말씀드린 필리핀 쪽에서 지도에서 맨 위쪽으로 있는 그 북쪽 지방 그쪽을 선호하는 이런 분들도 많은데 그곳은 이제 한국에서 왔을 때 공항에서 거리가 워낙 멀다 보니까 좀 지리적으로 좀 불편한 점이 있어요. 공항에서 한 7, 8시간을 자차로 가도 그렇게 가야 되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산간 지역을 구불구불 이렇게 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장마철이라든가 이랬을 때는 또 도로가 막혀가지고 의도치 않게 이제 길이 막혀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좀 위험하기는 해요. 근데 그쪽은 이제 에어컨을 사용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장점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나는 고랭지 야채, 배추, 무, 상추, 뭐 딸기, 수박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그쪽 지방에서 재배돼가지고 메트로 마닐라까지 전부 다 이제 배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사람들이 먹고 있는 대부분의 야채, 과일 이런 것들이 그쪽에서 재배가 돼서 먹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은 클락 지역 말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알라방 지역 이쪽은 이제 한국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재원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고 그러는데 또 이제 주재원들의 그 거주지로서도 굉장히 좋은 곳이기는 하지만은 또 학군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여기는 한번 이제 지도로 좀 그 내용을 좀 보여드릴게요. 근데 학군도 좋고 그다음에 특히 여기는 보면은 그 필리핀 내에서 굉장히 유명한 인류 사립학교라고 하는 라살이라는 학교가 있어요. 우리가 간단하게 라살이라고 표현하는데 데라살 소벨 아니면 데라살 산티아고 소벨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여기는 학교에 수영장, 농구장, 축구장 이런 모든 규격들이 다 국제 규격입니다. 그래서 필리핀 내에서 국제 규모의 스포츠를 할 때 학교를 대여해서 쓰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이쪽은 굉장히 부촌이다 보니까 아이들의 이 벌써 표정부터가 달라요. 그 얼굴 이렇게 혈색이라든가 이런 것부터가 또 굉장히 아이들이 좀 온화하고 좀 지적인 분위기를 풍긴다는 예,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그 학교만 조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예. Let me show you how we do stuff around here. Actually, our department is Monday.com, so the management tool. 제가 말이 좀 빠르죠. Well, Monday.com
예, 일단은 여기 보시면서 집 사이즈라든가 분위기를 먼저 한번 봐보세요.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지하 파라냐케, 몬테루파, 라스베가스 시티는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도시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한인 거주자들이 정말로 많았었던 도시 중에 하나였지만 지금은 많이 빠졌다고 느껴지긴 하는데요. 1970년대 후반 필리핀 채널 아얄란드에서 일대와 벌판에 낙립하고 문화를 축하하면서 땅 개발자를 다 알라바게는 10번째는 거의 빈티나우고 있다고 해서 아무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여기를 전부 개발하는 아얄란드가 처음에는 개인이 알라바 프레스와 지금 보시는 아얄란드 사우스베이 빌리지와 같은 빌리지 타운도 크거든요. 아얄란드 사우스 빌리지는 아얄란드 알라바 빌리지가 근접돼 있는 거의 모두에서 상도를 보여주고 있죠. 이 친구들은 스태프들의 넘치는 남자입니다. 주택이 개인 내부에서 바람 대회를 낸다고 하니 말이 잘해요. 이 알라바마트 개발력은 지금 실기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지역이에요. 마닐라 공항 마카팅 사시오. 메트로 마닐라 중심부에서 스카이웨이로 20분에서 30분 되고 마닐라 도시에서 가까운 볼프라도 몇 군데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도시이기도 하고 게다가 이번 빌리지 인근에 마드리갈 비치 스파크와 오션 빌리지 를 많이 볼 수 있고 쇼핑몰에 알라바 타운센터와 페스티벌 보시면 알차게 계획해 주시면 하나입니다. 주에는 필리핀 남부요. 다바오에 사는 성과 있어요. 493km, 440km, 건물 면적 440km, 134km, 충북 전체적 화장실, 필리핀어서 여러 대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제 금액은 80m, 15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주변 필리핀 저희 있습니다. 네, 기반권으로서 시험집을 할 정도로 감수는 많은데요. 이 주위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변에 다 수영장 별도 만드는 건 필요하지만 이게 좀 비쌌어. 그만하고 계획이 끝나까지 마지막에 알라방이라는 도시에는 중국 존재를 하지만 필리핀 사람들이 주거에 되어 있다 보니 라이프 스타일도 도시들과 다른 기본을 주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런 대구에서 시장 공격은 필요 없습니다. 어떤 문제는 진짜 알수 없는 게 지금 굉장히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호박을 분리하는 것은
월세가 20만 이상, 월세 400만 원을 가격대 높여서 부담스러운 것같다는 생각을 했지만 내가 이렇게 매력이 분명히 있으니 그런 기업에서 참 많습니다. 임대료가 비싼 지역이지만 예전에는 한국과 다수제품으로 많이 보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게 너무나 그래서 이들과 이런 각각 이 중앙에는 통합 클럽 있습니다. 큰 규모의 야외 주행과 대시장, 그리고와 실수로 공장까지 있는데요. 비대지 택배배달은 클럽 하우스를 통해서 가져와야 하고, 비대지 식당, 숙박서까지 있습니다. 통화를 20장 정도 준비하신 고객분을 위해서 화면하고 경찰서 여러분들도 소개해드려 봤는데요. 화사이나 말라테가는 느낌표가 다른 것이죠. 기쁘기와 같은 교통체증이 규범되었고 통행을 통시하는 모두가 도시 계획을 보고 있으면 왠지 여기까지 느껴지는 걸 상실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코로나 이전엔 알라바가 있었던 비행공주와 라스베가스에 한국식 골프와 맛집들도 많아서 나름 소소한 재미를 낼 수 있는 마닐라는 쪽 지역이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재료 달래요? 아, 요거 국민 솔직히 필리핀 관광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관광으로 추천드리는 지역은 아닙니다. 하지만 필리핀이 그래서 예니 적어도 될 것 같은데. 자, 이제 다시 그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어떻게 잘들 보셨나요? 방금 보신 이 아얄라 알라방 빌리지는 제가 아까 그 집 사이즈하고 분위기를 좀 봐달라고 그랬잖아요. 이 집 사이즈들이 보기에는 좀 작은 집도 있기는 하지만은 정면에서 봤을 때는 별로 커 보이지는 않는데 뒤쪽으로 굉장히 긴 집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 한국의 초등학교 하나 사이즈만한 이런 집들도 꽤나 많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제 그 집 사이즈가 문제가 아니라 워낙에 고가이다 보니까 집세도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개인이 가서 살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집값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기업체 주재원들이 이제 갔을 때는 회사에서 부담을 해주니까 괜찮았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이제 전적으로 부담을 거의 안 해주는 편이고 이제 단신 부임을 해서 단신 부임은 잘 아시죠? 당사자만 직접 가서 일하게 하는 그러면서 이제 한 집에 한 대여섯 명씩 넣어주는 이런 구조로 가다 보니까 이제 조금은 필리핀 현지인들 입장에서는 아 한국 사람들이 예전처럼 가족 단위로 와야 자기가 그야말로 영업이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요즘 아 니네 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안 오냐고 물어보기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아 니네들이 워낙에 비싸게 받으니까 못 오지 이러면서 이제 한국인들도 얘기를 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에 있어서도 이 굉장히 고가의 집을 계약을 할 때 누구하고 계약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이 세를 조금 깎을 수 있는 그 조건을 갖추는 집도 있고 아니면은 이 중간에서 한국 사람이 조금 이 어느 정도의 활약을 해 주느냐에 따라서 조금이라도 깎아주든지 아니면은 이거를 못 깎든지 이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22년째,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지금 25년 차 거기서 살고 있는데 주로 1년 단위로 주면서 내가 1년을 현금으로 풀페이를 할 테니까 2달치 깎아주세요. 아니면은 최소 한 달치라도 깎아주세요. 저는 항상 이 조건을 내세우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현금을 다 줬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어쨌든 내가 살 수가 있어요. 이제 집세를 안 올리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대부분 집값을
그 계약을 한번 할 때마다 5%씩 올려요. 그러니까 이 5% 올리고 안 올리고도 집주인 재량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게 평소에 집주인하고 관계가 좀 좋아야 되는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브로커하고 사이가 좋아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브로커가 끼면은 브로커는 반드시 올리려고 그래요. 이게 커미션이 올라가야 자기 커미션이 이제 좀 더 생기니까요. 근데 이제 집주인하고 바로 했을 경우에는 집주인은 좀 깎아주는 대신에 또 집주인 입장에서는 어떤 게 있냐 그러면은 당신 나하고 이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계약서를 받지 마세요.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요만큼 깎아줄 테니까 당신하고 나하고 계약서는 쓰지 말고 그냥 그 우리 가라페이퍼 있잖아요. 그냥 그걸로 해서 요걸로만 영수증 대신 하자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큰일 납니다. 절대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절대 그걸로는 계약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 아이를 학교를 보냈는데 학교에서 집 계약서를 가져오세요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학생이 언제까지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자격이 있는지 그거를 이 부모가 집 계약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또 이거를 달리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쪽에 주재원으로 나온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계약서를 가지고 판단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 계약서는 정식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애들 학교에 보내려면은. 그리고 또 집에 이제 케이블 TV라든가 인터넷 설치할 때도 반드시 집 계약서가 있어야만이 그거를 설치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대충 가라페이퍼는 받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혹시라도 누가 얘기하더라도 절대 그거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지 마시고 아니, 아니, 뭐, 이거 들어가 집에 하고, 저도 서비스를 놓고 그러니까, 아우, 정식적인 그 잠시만요. 서류를 아, 받으시길 저 부탁드립니다. 소리 좀 사인을 꺼주세요. 핸드폰 때문에 고객님, 빠져나가서 소리 좀 도저히 안 되겠고, 내일 쌓여서, 내일 다시 와야 되고, 뭘 뽑아야 돼? 커피를, 그거 가갖고, 저번에 그 코아 거기, 죄송한데 음소거 좀 부탁드립니다. 그랬어요. 사무실 들어가갖고, 전자점을 돌린 거고, 한 개 마무리하고, 회장님과 하나 해갖고서 회장님이 돌리신 거잖아. 그죠? 소리가 왜 이렇게 나지? 고객님 음소거 부탁드릴게요. 커피 2층에 가니까 지하에 커피숍 있어요. 그래서 지하에 그래서 커피 좀 줘. 아, 지하에 통화를 가서 하시니까 지금 안 들리시는구나. 네. 무릎이 아직까지. 모든 분들은 음소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에는 지금 사인 돌아가는 거 그걸 봐서 사인이 음소거 돌아가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시간 많잖아요, 회장님. 다음 주. 저 죄송합니다. 지금 소리가 계속 울려서 여성분 통화하시는 전화 좀 꺼주실래요? 그럼 다음 주 되면 회장님의 여유가 있으니까 내가 맨날 시간 많이 있으면 막 지금 이거 저 통화하시는 분 소리 좀 꺼주세요. 마감하다 맨날 틀이 다르니까 통화에 회장님 집중하시 토요일 날은 시간이 안 되실 거고 거의 토요일 날은 시간이 안 되실 거고 시험 치면 되죠. 그 공사하고 사? 공사 때문에 그 팀하고 같이 움직이시고 아니, 사? 저 음소거 부탁드려요. 됐어요. 제가 해버렸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간혹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어쩔 수 없죠. 요즘에 본의 아니게 어떻게 되는데 우리는 줌을 거의 다 이제 처음 하시다 보니까 요즘에 비즈니스에 집중하시고 네. 새로 키워드릴게요. 제가 아마 조금 말이 빠를 거예요. 네, 교수님 말씀 좀 천천히 조금만 하시고. 자, 오늘은 이게 뭐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부동산 시장이 안 좋으니까 식견을 넓힌다는 차원에서 이제 필리핀에 오래 이제 거주하시고, 현재도 이제 남편분은 필리핀에 계시고, 이제 필리핀의 부동산 하면 우리가 흔히 사고 팔고의 개념만 생각하면은 이제 공인중개사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시장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시장을 보는 눈이 있어야 산업에 대한 눈이 커지고, 산업에 대한 눈이 커져야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고 어떻게 벌 수 있느냐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렇게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방금 교수님 말씀대로 뭐 제가 부동산에 대한 뭐 해박한 지식이 있는 건 아니고 혹시라도 필리핀에 가실 계획이 있으시거나 이랬을 때 가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실패하지 않고 최대한 성공은 못할지라도 실패는 안 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그 가이드라인을 저는 제시해드리고 싶을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혹시 자녀분들 데리고 가셔서 사시더라도 어느 지역에 데리고 가서 안전하게 살고 아이들 학군을 잘 선택을 할지 저는 요거를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부동산을 구매를 할지 아니면은 요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렌트업을 할지 요거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때 실패하지 않도록 그 가이드라인을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 알라방의 경우에는 여기에 보셨다시피 보통 그 필리핀 사람들이 말하기도 필리핀의 베버리 힐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그 분위기가 좋은 곳이에요. 그 아까도 이제 보셨지만은 그 안에가 그 컨트리 클럽이 있는데 이 골프장이 가격이 지금 장난 아니게 올랐어요, 요즘. 그래가지고 예전에 한국 분들이 한 50만 페소 거기에다가 25 정도 곱하면 되거든요. 그 정도에 이제 많이 비쌀 때도 그 정도에 샀다고 그러는데 요즘에 1밀리언이 훨씬 지금 건너뛰어가지고 그때 사셨던 분들은 거의 아주 따블로 그렇게 뻥튀기 시키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리고 이제 단지 내에가 이렇게 골프장이 있다 보니까 차가 아니고 집에서 그냥 카트클럽을 끌고 그대로 카트 끌고 골프장으로 가서 골프 치시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안에가 또 학교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알라방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라살이라는 학교부터 시작을 해서 순수 여학생만 다니는 우드로스라는 학교도 있고 그리고 이제 몬테소리 학교도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몬테소리가 지금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필리핀의 경우에는 몬테소리 학교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이 그 하다못해 메이크업 정도도 좀 관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립스틱 색깔도 주로 주황색 계통만 칠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나라는 이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교사들까지 전부 다 유니폼을 입습니다. 저도 현지 고등학교에서 10년 넘게 한국어 이제 교사로 있었었는데 청바지에 학교 티셔츠를 입든지 아니면 정식 유니폼을 입든지 그러니까 복장 단속을 좀 많이 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오늘은 주얼리를 좀 했지만 거기에서는 가급적이면은 선생님들의 이 액세서리 착용도 금지를 시키고 있어요. 애들이 선생님한테 이게 선생님 설명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 외모라든가 이런 액세서리 이런 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이런 착용을 굉장히 자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선생님들한테.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굉장히 심플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게 반지라든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어떤 신체 활동을 하다가 부딪히면은 애들한테 스크래치를 낼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자제를 시켜주는데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저는 학부모일 때도 감사하더라고요. 그 이제 알라방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 요거는 제가 간단히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필리핀 그 니누이 아키노 공항에서 별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가 있어요. 그래서 공항에서 내리면 한 30분 이내 거리로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거리입니다. 이거를 매번 들어가 주셔야 돼요. 아니면 그냥 이거는 그냥 빼버려도 될까요? 네, 이거 뭐 네. 크게 네. 아니니까. 네,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저 앱에서 한번 보셔도 괜찮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가장 또 관심이 가는 부분이 그럼 나는 조금 여유가 되니까 내가 가지고 가서 돈을 가지고 가서 그쪽에서 내 한국 돈을 더 이상 그쪽에다 끌어다 쓰지 않고 내 생활비를 그쪽 현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싶은데 내가 직업이 없어도 부동산 좀 투자를 해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만 페소짜리 집을 내가 이제 하나 콘도를 사가지고 5만 페소의 세를 냈으면은 내가 살 때는 그보다는 조금 더 저렴한 집으로 가야만이 생활비를 한국에서 끌어오지는 않겠죠. 그러면은 좀 더 저렴한 집으로 가기도 하는데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어차피 나 한 5만 페소 정도는 내가 투자를 할 생각을 했었으니까 그 정도 집값은 나가도 되니까 괜찮고 5만 페소짜리는 하나 또 구입을 해가지고 내 생활비에 조금 보태지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필리핀에 오시면서 한국 분들이 또 가장 이 로망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집에 가사 도우미를 두는 것, 그리고 기사를 내가 쓸 수 있다는 것, 요거를 생각을 하시는데 가사 도우미 사용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지금 필리핀 이모 모셔온다는 요거 가지고 굉장히 지금 말들이 많은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 처음에 법안을 냈던 그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분들한테도 제가 다시 제안서를 보냈었어요.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현지하고 우리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네, 필리핀에 가사 도우미를 쓸 때는 우리는 이 한 사람이 와서 내 집안 살림도 도와주고 우리 애 아직 어리니까 영어도 좀 가르쳐 주고 애 학교 아니면 유치원 갔다 올 때 픽업도 좀 해주면서 간식 챙겨주고 그러니까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을 이 한 사람이 다 해주기를 바라는데 그거를 올 어라운드 시스템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이 올 어라운드는 굉장히 힘듭니다. 이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안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현지에서는 거의 그렇게 쓰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애가 둘이면은 애 한 명당 보모를 하나씩 줍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보모는 필리핀어로 야야라고 표현을 하는데 야야를 애 한 명당 하나씩 줘요. 그리고 이제 또 여유가 있는 집에서는 유치원 교사 출신이라든지 아니면은 수학과 의사 출신 또는 최소한 간호사 출신을 또 따로 두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애한테 무슨 비상시에 그 사람들이 케어를 해주도록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아까 아얄라 알라방 같은 경우에는 청소하는 사람 따로 있고 빨래하는 사람 따로 있고 음식하는 사람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다 각자 분업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 식구가 5명인데 일하는 사람이 5, 6명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사를 둬도 이 기사가 내 한 집 식구를 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그걸 원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국 집에 오는 기사라든가 이 일하는 가사 도우미들의 경우에는 좀 당연히 월급을 더 달라고 하죠. 근데 이제 거기에는 대부분 상주를 하는 이 시스템으로 많이 가는데 상주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자기 특성상 어떤 집안 사정상 나는 상주하지 않고 스테이 아웃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테이 인 하면은 이 집에서 머물러서 상주 도우미가 되는 거고 스테이 아웃 하면은 출퇴근하는 이 도우미가 되는데 이 출퇴근하는 도우미의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 부담을 감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현지인들끼리는 자기들끼리는 그래도 그런 대로 괜찮은데 우리 외국인 가정에 왔을 때는 일단은 집에 물건이 손타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하다못해 쌀만이라도 조금씩 가져가요. 그날 자기 집에 밥 먹을 이 쌀 한 봉지 한 봉지 이렇게 챙겨가는 경우도 많고 뭐가 갑자기 뭐 뭉치로 없어지는 경우들도 있고 아주 재주들이 좋아요. 이 청소하고 뭐 갖다 쓰레기 버리고 올게요 이러면서 갖다가 쓰레기통 옆에다 숨겨둔다든지 아니면 옆집 이제 그 가사 도우미들하고 친해져가지고 담장놈으로 서로 이제 이걸 해가지고 내 거 얘한테 맡기고 얘가 우리 집에 맡기고 이래가지고 이제 가고 나갈 때 그 애들이 서로 상부상조해서 도와주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좋은 사람 만나는 거는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민생활 가장 큰 축복이 집에 일하는 사람 잘 들어오는 거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정말로 딱 8년을 썼던 그 도우미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정말. 그러니까 이 도우미 쓰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도우미하고 잠깐만. 그냥 플레이만 누르면 돼요. 네. 아까 그 집에 대해서도 이렇게 집이 크다 보니까 집 청소하는 사람들을 또 그 밖에 청소만 따로 해주는 사람을 또 따로 두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수영장이 있으면은 이 집 바깥 청소만 해주는 사람은 집 건물 내에는 절대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은 밖에 자기 장소가 따로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이 수영장 청소를 같이 해준다든가 이제 이 정원 관리까지 다 해주는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도 항상 집안의 물건 손타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자 외국 사람이 건물을 어떻게 땅과 건물을 사는지 요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는데 일단은 외국인의 경우에는 자기 이름으로 필리핀에서는 절대 토지 구입은 절대 안 됩니다. 100%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법인명으로만 될 수 있는데 법인 명의의 경우에도 60%는 현지인의 명의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40%만 외국인 명의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안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이 60%에 가진 사람이 이 40%를 먹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60%짜리 찾는데 굉장히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한국 사람이 그야말로 이게 대치기 당해서 뺏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 더미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더미, 가짜, 이제 모조품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더미에 내가 셋업 당했다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그 한국인들 중에서도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그쪽에 교육시켜서 이 애들이 거기에서부터 이제 학교를 다니니까 현지 생활이 한국 생활보다도 언어라든가 문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 자녀들이 한국으로 안 들어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결혼도 그쪽 현지인과 해가지고 그 이제 자녀의 배우자 이름으로 해가지고 땅을 구입을 하고 이런 분들이 요즘 굉장히 많습니다. 절대 안 돼요. 예. 예, 한국 사람뿐만이 아니고 모든 외국인은 자기 이름 100%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지인이 60%,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은 40% 이렇게밖에 퍼센티지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20억, 30억이랑 토지도 빼고 건물만 사는데 그 건물도 예를 들어서 이 토지 주인이 어떻게 해버리느냐 따라서 나는 여기를 계약을 해놨는데 토지 주인이 이게 안 돼, 이제 계약 끝났으니까 안 돼요 하면은 예를 들어서 모르고 갔는데 이 토지 주인은 모르게 요쪽만 계약을 했는데 내가 계약을 좀 예를 들어서 3년, 5년 했는데 이 사람이 나는 죽어도 안 됩니다. 이거 내 땅이니까 다 내놓으세요. 나가세요. 이러는데 이 건물을 계약한 사람은 아직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았고 내가 투자해놓은 돈이 이 매몰 비용이 있기 때문에 포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토지 주인은 이 건물을 허물어버릴 수도 있어요. 이 땅이 내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굉장히 잘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외국인들이 쉽게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부동산업자를 잘 찾아서 쓰되 반드시 변호사를 끼고 이 변호사한테 서류 자문을 잘 받으시라고 꼭 권장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변호사도 그 우리가 현지어인 필리핀어라든지 영어를 잘 하면은 현지 변호사를 고용을 해도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요즘 이제 한국인 중에서 변호사업을 개업한 분이 계세요. 그게 이제 몇 분 지금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이제 1호 변호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몇 분 계세요. 이제 그분들한테 좀 자문을 구하셔도 됩니다. 근데 변호사 비용은 우리 한국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크게 부담 안 가지셔도 일단은 서류 한번 그걸 타이틀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그 서류를 다 가지고 가서 내가 이 부분을 가지고 건물을 계약을 하려는데 어떻습니까? 이거 문제 없나요? 한번 검토를 반드시 받으시면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일단은 그 외국인이 땅과 건물 구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간단히 소개된 영상이 있어서 좀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조금 뒤로 가서 넘길게요. 지금 건물이라든가 콘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좀 이런 부당한 거 자기들이 손해보고 싶지 않으니까 우리 한국에 가정을 두고도 필리핀에 가서 현지 부인을 다시 얻어가지고 이렇게 저기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분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예, 한번 여기서부터 봐보세요. 증권은 라고 하고 있기까지 그런 거 주고 소식이 안 되는 얘기하고 막 하다가 안 되니까 한국인들이 내려보는 거예요. 근데 저거 보면 한국인들이 안 되는 거죠. 아직까지 안 되죠.
지금 이 여자분은 현지인이고 현지 변호사하고 상담할 때는 필리핀어를 사용을 하고 이 여자는 자기 한국인 남편한테 영어를 사용을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여기는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당사자를 데리고 와야 되겠네요 하는 내용은 이 당사자가 어떤 조건으로 할지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각자 자기 컨디션이 다르기 때문에 그 조건을 들어보고 다시 설명을 해주겠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건이 안 맞으면 이 사람은 나는 괜찮은데 이 여자의 경우는 지금 동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내 동생은 나는 그 조건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거는 이거예요.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사자가 직접 와서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교수님 여기 다시 이게 제 것이 아니라 지금 어렵네요. 그리고 아까 진행비가 25,000에서 3만 페소 정도라고 하는데 요즘 필리핀 환율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아마 24, 5 정도 될 거예요. 그럼 곱하기 25 하면은 어느 정도인지 이 정도 대충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 비용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변호사하고 서류를 다 만들어 가지고 이거 정확하게 보관하고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입니다. 네. 그다음에 잠깐만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주택이라든가 토지 소유는 절대 우리 외국인 명의로는 안 되니까 반드시 현지인 명의가 들어가야 되는데 현지인도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 이렇게 고용하면은 또 이제 그 사람들한테 그야말로 대치기 당해서 다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또 그 한국인 중에서는 또 어떤 경우가 있냐 그러면은 자기 교회 다닌다든가 아니면 자기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또는 자기 집에 일하는 가사 도우미한테 야, 나 뭐 하는데 너 이름 좀 빌려줄 수 있어? 이래가지고 이제 조금 오래되고 좀 이 사람을 믿을만 하다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이 친구는 괜찮아요. 근데 이 애가 집에 가서 이제 이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러면은 나 우리 주인이 일을 해가지고 나 그거 사인해줬다 이러면은 이거를 들은 다른 가족이라든가 그 누군가가 다른 마음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얘를 자꾸 이제 부추겨요. 야, 너 그거 어떻게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은 너 그거 하면은 너가 얼마 생길 수 있어. 그거 가져오면은 뭐 얼마 돈이 생겨. 이래가지고 부추겨가지고 엉뚱하게 일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 반드시 이거의 경우에도 변호사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안전장치를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그렇듯이 다만 예. 소송을 한 사람이 너무 외국인이 있나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변호사하고 해서 안전장치를 해서 이미 하고 그러면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뒤치기를 당한다고 제가 표현한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변호사 비용 이거 절대 아끼지 마시고 그냥 해가지고 서류를 딱 해서 내가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이때의 경우에도 당신이 나를 끝까지 도와주셔야 됩니다. 전부 다 보고 사인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말한 대로 내가 영어도 잘 어느라고 현지어도 잘 안 되고 이러면은 아무래도 한국인 변호사를 고용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낫겠죠. 한국인 변호사도 거의 똑같은 이런 변호사 비용으로 자기네 이 수수료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비용대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이라고 해서 딱히 더 많이 받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변호사를 굉장히 편하게 내 고문 변호사를 하나 두고 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집 거래할 때며 건물 거래할 때며 이럴 때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 한국에 비해서는 이 콘도라든가 우리는 아파트라고 표현하는데 그쪽에서는 콘도미니엄 또는 타운하우스 아니면 업앤다운 하우스라고 해서 이 아래로 이렇게 우리는 보통 2층 집이라고 표현하는데 2층 집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2층 집 좀 그 규모 괜찮고 분위기 좋고 이런 업앤다운 하우스 2층 집이 아니에요. 그냥 아주 저렴한 업앤다운 하우스 이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단만 있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아주 그 소규모로 알뜰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업앤다운 하우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아까 잠깐 나오기도 했었지만은 이게 보면은 이 콘도미니엄이 거래가 활발하게 잘 될 때는 잘 되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로는 굉장히 거래가 지금 주춤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제 코로나 때 또 한국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뿐만이 아니고 외국인들이 현지에서 많이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지 이 부동산 시장이 많이 냉각이 돼 있다고 그런 표현들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재원들이 벌써 가족을 안 데리고 오고 내 혼자만 와버리기 때문에 혼자 와서 한 집에 대여섯 명씩 사니 이 대여섯 집이 하나로 줄어들어 버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이게 세 주고 살았던 현지인들한테도 굉장히 요즘은 재미없는 그런 시절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도 안 내려가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맨날 자기들은 현지인들이, 아니, 한국인들이 많이 빠졌다는 것을 알면서도 세를 안 내리는 집주인도 있고, 아니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박리담의 형식으로, 아, 그래도 나 집 비워놓는 것보다는 그냥 조금이라도 덜 받고 세를 줘야지, 이런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인들 중에서도 거기에 콘도미니엄을 자기 거를 사가지고 살다가 지금 현재 집을 비워두고 나와가지고 아직도 안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맞아요. 그런 분들 꽤 있어요. 그 겨울에 이제 찬바람 나면 가셨다가 봄에 이제 봄꽃 필 때까지 거기 머무르고 계시다가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서로 주변 지인들끼리 우리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가 있으니까 우리 집에 세금 나오면은 당신이 좀 내주고 나한테 연락 주면 내가 돈 이체해 줄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가끔 가서 집 환기 한 번씩 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품앗이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좀 근처에 몰려 살면은 그런 대로 괜찮은데 드문드문 사는 분들의 경우에는 또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부동산 그 투자를 해가지고 내가 거기에서 수익금을 받아가지고 내 생활을 한다는 것은 정말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는 계속 어디든지 언어가 안 통하면은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모든 거를 남의 손을 빌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가기 전부터 내가 그래도 나는 거기 가서 내가 크게 육체노동 하는 것보다는 내가 가진 이 돈을 좀 투자를 해서 부동산 수입으로 그냥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어쨌든지 언어를 먼저 익히라고 저는 권합니다. 그 부동산 투자뿐만이 아니고 하다못해 무슨 사업을 조그만 사업을 하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언어부터 익히셔야 됩니다. 그 중국인들의 경우에는 이거는 약간 여담이긴 하는데 어디를 가든지 자기들은 현지에 가면은 내가 돈이 있든지 없든지 6개월은 무조건 언어부터 익힌대요. 그리고 자기네 교민 사회에서 이제 내가 뭐를 하러 왔다 이러면은 그 교민들이 그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옆에서 서포트를 많이 해주는 거 보더라고요. 근데 우리 한국인들은 일단은 현지에 도착하면은 사업장부터 알아봐요.
내가 언어는 아무것도 안 돼도 이 언어는 신경을 안 쓰고 무조건 사업장부터 알아봐가지고 가게 오픈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종업원들하고 엄청 많이 힘들어요. 일단은 내가 언어가 안 되니까 나도 힘들고 종업원들도 힘들고 그러면서 이제 종업원들한테도 바가지 쓰이고 현지인들한테도 바가지 쓰이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면 솔직히 그냥 입 트인 벙어리나 마찬가지예요. 외국 나가면. 그러니까 굉장히 좀 안쓰러운 상황이 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세금 내고 이런 것들은 우리 한국이나 그쪽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국세청에 세금 납부하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뭐 굳이 제가 여기서 서류를 일단은 이러이러한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이 부분들은 닥쳐보지 않으면은 잘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서류도 따로 여기다가 첨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부동산 구입을 할 때라든가 이런 데 뭐 체납액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근저당이 있는지 없는지 못하더니 이거 전부 다 확인하고 이런 거는 우리 한국하고도 요거는 다 똑같은 상황들이죠.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집을 내가 새로 들어갔는데 이 집주인이 뭔가가 근저당이 잡혀 있다든가 이래가지고 새 들어갔다가 쫓겨나는 이런 경우도 가끔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브로커한테 반드시 내가 집 들어갈 때 이 집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문제 확실히 없어요. 전부 다 이 클리언스 된 서류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확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인터넷, 그 다음에 케이블 TV 이 사용료가 세금이 이 집에 미납이액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이게 뭔가가 미납액이 있으면은 이 돈을 내가 만약에 우리 집에 인터넷을 설치하고 싶고 내가 케이블을 설치하고 싶은데 이거 미납액이 있으면 이거 내가 내주지 않는 한은 내 이름으로 새로 절대 개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것도 부동산에 확인을 해가지고 클리어 시켜달라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요거 이제 내가 시청이나 지방정부 찾아다니면서 무슨 서류 확인하고 요거 또 전부 안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업자한테 부탁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한국 사람이 부동산 업자이다 보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변호사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하든지 그 부동산 업자가 변호사를 같이 파트너로 두고 있는지 요것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저기 권장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계약서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 가서 이제 하지 않으면은 내가 뭐 별 소득이 없으니까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도 필요하다 이런 부분까지 들어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 부동산 거래 수수료 이것도 나와 있는데 이제 이거는 그 업자들이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대부분 한 여기 1, 2%라고 되어 있기도 하는데 이제 이것도 이 금액에 따라서 거래 금액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져요 이게.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 아까 1년 내가 현금으로 캐시 풀페이를 할 테니까 한 달씩 깎아주세요, 두 달씩 깎아주세요 이런 경우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부동산 업자들이 이게 중개 수수료로 한 달치를 받아요 집주인한테. 그거는 이제 소비자한테 받는 게 아니고 집주인한테 받습니다. 필리핀은 집주인한테 받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하고 집주인하고 양쪽에서 받아요. 그러니까 일본 부동산 중개업자가 조금 더 수입이 짭짤하죠. 양쪽에서 받으니까. 근데 필리핀은 한쪽만 받는데 그래서 아까 이 필리핀 부동산 업자가 꼭 이게 다시 재계약할 때마다 5%씩 인상받고 싶어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5% 인상받아야 자기 커미션이 올라가니까. 그리고 이제 집주인한테도 제가 나 이렇게 잘해줬으니까 당신 나 좀 더 주라. 그리고 당신네 그 건물 어디 있는 거 나한테 맡겨주세요. 내가 이렇게 잘해주니까 이런 식으로 서로 상부상조하는 이런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그냥 그 표는 참고만 해주세요. 네, 요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 매매 절차도 아까 콘도미니엄법에 그 저촉되지 않는 걸로 하고 매매는 토지는 외국인한테 거래는 절대 안 된다는 거. 요것만 알아두시고 어쨌든 건물은 하는데 건물도 보통 한 25년 계약까지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크게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이제 한 번 연장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최장 50년까지 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 50년짜리 계약했다가 그야말로 폭망한 사례도 봤어요. 이분이 처음에 할 때는
한참 그 어학연수가 붐을 일으키고 있을 때, 필리핀으로 어학연수가 붐을 일으키고 있을 때, 저 아는 분이 이 5층짜리 건물을 25년을 장기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 어디하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름만 되면 알만한 그 방송사하고도 조인을 하고, 이래가지고 처음에는 방송사에서 취재도 오고 이랬었는데, 이게 이제 어느 순간부터 필리핀이 점점점 이제 서양 시장이 된 거예요. 이제 필리핀 가격이 만만치 않게 올라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현지인들도 그거는 좀 실수를 한 거예요. 몰릴 때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평소 가격을 유지해 줬더라면 좋았을 걸. 너무 이제 수탐대시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그냥 한몫 잡으려다가 이게 폭망한 케이스들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한 텀이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연수생이 안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 그야말로 폐허가 되다시피 해가지고 지금은 가서 보면은 그냥 완전히 이 건물 이거 어떡한데. 나중에 그 건물 주인한테 돌려줄 때 건물 주인은 분명히 원상복귀 하라고 할 텐데 이거 어떡할 건데. 우리 맨날 보면서 거기 지나가면 이 사람 진짜 죽어놨다. 맨날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건물은 우리도 아마 지금 현재 집을 세를 주고 건물을 세를 주면은 원상복귀 하라 그러죠, 다. 내가 맨 처음에 줬던 그 상태로 나한테 돌려주세요. 이게 맞는 거잖아요. 지금 예,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너무 와요. 이제 어려워요. 예. 한국에 있는 부동산가 아무도 없나요? 필리핀에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아, 예, 건물 주인이 이거 어쨌든 당신이 나한테 이거 줘야 되지 않냐, 이거 원상복귀 줘 이랬는데 안 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일반 집을 내 가정집을 세를 구할 때도 저희 요건 사본을 해줘요. 그러니까 요건 사본을 해주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은 이 요건을 가지고 대한민국 대사관에 이 사람이 이러이러했다, 나 당신들이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대사관이 어쩔 수 없잖아요, 이게. 예, 그러니까 대사관이 나서서 이쪽으로 레터를 보내든지 뭔가 방법을 쓰겠죠. 그 예전에 어떤 경우, 이것도 약간 사담이긴 한데 괜찮을까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이렇게 어학원이 한창 유행을 할 때 한국 학생들이 갑자기 막 각 학교마다 어학 연수생들이 엄청나게 몰려든 거예요. 근데 저희 아들이 그 아까 알라방 안에 있는 그 라살이라는 학교를 다녔는데 거기는 어학 연수생을 안 받기로 유명한 학교예요. 근데 이제 하도 한국 그 어학원에서 사정을 하니까 그러면 이 연수생들만 따로 강의를 해주는 걸로 해서 오픈해 줬는데 20명을 이 학교에다 어학 연수생을 넣은 이 가디언이 이 애들 수업료를 안 주고 이사를 가버린 거예요. 근데 이 애들은 서류를 여기에서 어학연수를 나 몇 개월 했다. 이거를 서류를 먼저 발급을 해달라고 하니까 그것도 가디언이 와서 이 애들 거 전부 다 리스트를 쫙 주면서 얘들 이름 주면서 이 애들 거 해주라고 하니까 해줬는데 수업료도 다 안 낸 상태에서 이 가디언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가 이제 뒤집어진 거예요. 그야말로. 그래가지고 저희 아들 수업료를 내러 갔더니 이제 그거를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나는 이러이러한 사례를 겪었기 때문에 한국 학생들한테는 앞으로는 1년치 수업료를 전액 납부하지 않는 이상은 이 애를 학교에서 못 받아줍니다. 이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그 자리에서 바로 교장 면담을 했어요. 외국인은 우리 아들밖에 없었었는데. 그래가지고는 나 교장 선생님 좀 만나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거는 당신네 행정적인 잘못 아니냐. 우리 애는 지금까지 학교 다니면서 나는 한 번도 수업료 미납한 적도 없고 나는 그 사람들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하면서 그럼 내가 방법을 제시하겠다. 그 아이들의 처음에 서류 받을 때 요건 4번 받지 않았냐. 받았대요. 그러면은 그거하고 레터를 써서 한국 대사관으로 보내십시오. 그러면서 이런 사정을 설명을 해가지고 대사관 보고 좀 도와달라고 하시면은 대사관에서 이 아이들 부모한테 연락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부모는 이 가디언한테 연락을 하고 이 가디언이 학교에 수업료를 납부를 할 수 있도록 그 부모들이 조치를 취할 겁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 부분이 잘 진행이 안 되면은 제가 다시 도와드릴 테니까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했는데 다행히 해결이 됐던가 봐요. 저한테 연락이 없었어요. 정말 그게 학부모로서 창피한 일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집 계약을 할 때 이게 직장인은 직장 그 재직 증명서까지 다 첨부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부부는 부부 요건 사진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둘이가 진짜 부부인지 가짜 부부인지 이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같이 받겠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둘 중에 하나라도 잡아야 되니까.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애가 학교 등록을 할 때도 반드시 집 계약서가 매해 들어가야 돼요. 진짜 외국인으로서 학교 다니기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매해 이 사람이 합법적으로 체류할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비자 종류도 해서 학교에 내야 되고, 그거를 매 학기마다 제출해야 돼요, 학교마다. 예, 30년 21년이요. 예, 아직 집이 저도 새 살고 있어요, 아직도. 예. 아마 우리 대한민국 빼고는 전세 제대로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는 지금은 월세도 많이 있지만 전세도 있잖아요. 근데 필리핀의 경우에는 전세가 절대 없습니다. 아까 선생님 25, 뭐 25이라고 25, 35 한다는 집은 나오는 집은 대지는 포함하지 않은 예, 건물 가격은. 건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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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근데 그런 집도 우리는 그림의 떡이라는 것은 내가 새로 살 수는 있지만 내 이름으로 살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근데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는 다 나올 수 있잖아요. 맞아, 제주도 같은데 그랬었죠. 예. 25 세라 세가 아니고 집 가격이요. 집, 예, 나올 때는 매도 예, 그쵸. 팔아야죠. 안 그러면은 이제 그 집을 내가 세를 주는데 이제 외국인이니까 그게 쉽지가 않죠, 이제. 그러니까 빨리 정리를 해버리는 게 낫죠. 계속 세가 되잖아요. 예, 건물은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럼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가진 사람들은 그거를 리모델링을 해요. 예. 그리고 이제 집이 대부분 거기는 풀 퍼니처를 갖추고 세를 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하프 퍼니처만 하는 경우도 있고 딱 필수 가전 제품하고 식탁 침대 이 정도만 두는 경우도 있고 어떤 집의 경우에는 장식장이며 하다못해 장식품 그림 아니면은 이제 뭐 화병이라든가 이런 거 큰 것들 이런 것까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그 세입자는 딱 몸만 들어가게 해놓고 그거를 세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제 이게 갖추어지면 갖추어질수록 세는 비싸지는 거죠. 근데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이게 하나라도 깨지면은 내가 전부 다 그거를 그대로 변상을 해줘야 되니까요. 근데 솔직히 그림이라든가 화병 이게 원가를 내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게 굉장히 고가품이라고 나한테 제시를 해놔도 내가 그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면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 바가지를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의 경우에는 풀퍼니처를 안 좋아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이해가 되는데 예, 그러니까 그 건물만 매수를 하잖아요. 예, 대지에 대한 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예, 따로 있어요. 대지에 대한 소유자하고 그냥 계약 관계는 예, 그쵸. 예, 예, 예. 계약이 끝나면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어떻게 되는가요? 건물에 대한 소유권, 예. 25, 그러니까 이제 그때 되면은 이 땅 주인하고 이 건물 주인하고 다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끝날 때까지 옆에서 지켜본 사례는 제가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아마 조만간에 하나 종료될 그 시점에 있는 그 타운하우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그거는 지켜보고 있어요, 지금. 그 저희가 살았던 아까 아얄라 알라방 바로 옆에 있는 BF 홈즈라는 그 지역에 엘류슘이라는 빌리지가 있어요. 거기가 타운하우스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땅 주인은 일본 사람이고 그 다음에 건물 주인은 전부 다 각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50년 땅 장기 렌트를 해서 일본 사람이 이거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매입했는데 땅 매도가 안 됐대. 예, 근데 거기에는 이제 어떤 그 일본 사람도 본인 이름은 아마 아닌 것 같아요. 예, 와이프거나 아니면은 예, 예, 예. 그런 거 많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 사람들도 그렇죠. 예. 그렇게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게 50년이 거의 다 돼가고 있어요. 지금 아마 47, 8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타운하우스를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거래를 지금 꺼리고 있어요. 근데 거기를 가지고 있는 한국 사람들도 제법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2, 3년 지나 보고 그때 안전하면은 그때 가서 내가 사겠다. 이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그거는 저희도 지켜보고 있어요. 예. 자, 그다음에 여기서 아까 그 반드시 콘도미니엄법이 지켜질 수 있는 그 한도 내에서만 구입을 하고 절대 무리한 투자는 하지 마시라고 항상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집에 그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클리어가 안 돼 있을 경우에는 나중에 내가 덤터기 써야 하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까지도 꼭 중개사한테 확인을 받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 그 클리어런스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거의 이제 내용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아, 내용은 다 끝났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 뭐 다른 또 질문 있으실까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이 아니라 네. 저기 제 아시는 분이 태국에서 10년을 동안 식당을 했는데요. 네. 현지인 아이들과 결혼해서 애를 하나 낳고 서남하고 법을 만들었는데 지금 오시고 서남 법인이 그 현지인 두 사람 법인이 오시고 그런데 코로나 때 한국에 넘어왔는데 양육양수를 한국 사람한테 하려고 들어갔더니 거기에서 현지 법인이 대주를 크게 없었대요. 현지 근데 양육양수가 수업을 다 하는데 이분이 비자가 만료되어 한국에 너무 많은데 지금 들어갔을 때 비자가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수송을 해서 그거를 자기 건물도 5층짜리 하나 있고 그래서 그걸 찾아오고 싶은데 해가 하는 그런 소송들은 아무리가 뭐 쉬울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아까 그 현지인 처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지금 그 현지인 와이프하고 이미 딴 마음을 먹었. 그래서 아이파하고 이혼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더라고요. 그쵸. 지금 신혼부를 얘랑 같이 있는데 예, 자기는 아이파하고 지금 사이가 별로 안 좋아서 예, 그 처남이니까 현재 그쵸. 예, 뭐가 있었겠죠. 잘못된 예, 예, 예. 그래서 아이파하고 이혼도 잘못 같기도 하다고 하는데 수정을 해서 생산을 찾고 싶게 하는데 그게 가능한지 예, 찾아도 절대 100%는 못 찾을 겁니다. 그 비율대로만 나눠야 되기 때문에. 할수 있을까 없이 그러니까 50% 찾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그룹도 비자가 만들기 때문에 그쵸. 그러면 예, 현지에서 자기를 운전하게 공항에서 막 잡을 수 있지 않게 그냥 체험도 너무 어리니까 대출을 풀어받았습니다. 예. 근데 그러니까. 자기를 그냥 보내줄 수 있으니까 들어가기도 두렵고 예. 지금 어찌 해야 될지 되게 난감하다. 아니면은 이쪽에서 변호사를 고용을 해가지고 그 태국 대사관을 통해서 계속 서류를 주고받고 한번. 그러시고. 예, 그러면은 일단은 신변의 안전은 확보가 되잖아요, 여기에서. 그렇죠. 예, 넘어가게 되면은 입국 단계에서부터 벌써 이 사람을 저쪽에서 내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나쁜 마음을 먹으면은 그쪽에서 이 사람을 셋업을 시켜서 입국 당시에 이 사람을 다른 데로 연행을 할 이럴 확률도 있거든요. 공간에서 그러잖아 개인적으로. 예, 예. 사람들이 그래.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라는 말이 그래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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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아까 이제 여기 나온 분은 뭐 이제 그분이 그렇다는 건 아니라고 제가 얘기는 했었지만 그래서 한국에 현지인 와이프를 아니 여기 가정이 있어도 그쪽에서 그 사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현지인 부인을 두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쪽 한국 부인은 알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남편이 돈을 벌어야 우리가 먹고 사니까 그거를 눈 감아주는 사례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녀를 좀 키워가지고 자녀가 결혼을 할 때 현지인과 결혼을 해도 부모들이 쉽게 허락을 해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거예요. 그래서 현지인 그 며느리나 사위 이름으로 구입을 해서 그나마 좀 안전장치를 하면 일단은 애가 또 결혼해서 손주가 태어나고 그러면 조금 끈앞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뭐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저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선배님, 우리 교수님 고생하셨고요. 추가로 조금 말씀드리면 그런 것 같아요. 개도국, 저는 그냥 흔히 개도국이라고 하는데 뭐 우리가 흔히 아닌 뭐 필리핀, 뭐 태국, 베트남, 뭐 중국 이런데 흔히 아시아 계열 쪽에 있는 우리가 개발도상국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투자해서 당하는 건 현지인들도 현지인이지만 일단은 이제 100% 정도는 한국 사람이에요. 왜냐면 그 언어를 못한다는 걸 이용을 하죠. 근데 실제로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특출나잖아요. 굉장히 이제 사기에. 예. 근데 실제로 이제 제가 이제 보면은 제가 20대 때 예를 들어 보면은 저는 이제 사업차 이 청도에서 제가 다대기 수입상을 했잖아요. 청도에서 다대기 수입 무역을 하는데 저희는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을 안 믿어요. 이미. 교수 안한 교수님. 저는 이제 돈 되는 거는 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동시에 하니까 이게 사업하는 사람들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한 가지 사업이 잘 되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누님 같은 경우는 모텔 사업을 하시는데 모텔이 세네 개가 자동으로 돌아가고 한 군데에서 1,000만 원씩 떨어지고 매니저들이 알아서 돌아가.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연관된 사업을 혼자 하는 거예요. 내가 몸 쓰지 않고 시간 되면 그러면 경매도 알아보고 뭐도 알아볼 수도 있고 내가 20대 때 가게 장사가 잘 되니까 갑자기 260평하고 260평 이제 요식업을 돌려서 돈이 들어오니까 뭐예요? 경매하고 그 술집에 오시는 형님들 몇 년째 우리 가게 오는 형님들이 뭐 무역을 한다. 그럼 저도 이제 그 형님 때문에 한 거예요. 우리 그 형님, 그 진시성 가진 그 형님 때문에 했는데 그 형님이 진짜 그런 게 이제 중국 사람들하고 할 때도 우리가 유사해요. 중국에 가서도 토지 확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다 빌려 50년씩. 근데 이제 우리도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 형님한테 팁을 얻어서 어떻게 했냐면 청도는 중국은 공산당. 지금 우리는 이제 우리가 고대가 되게 좋은 게 다 정치권 분들이 많아서 이게 뭐 한 발자국 건너면은 진짜 웬만한 주요 인사들을 다 볼 수 있고 TV에 나오는 인사들하고 술자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그냥 가볍게 그분들이 어디 해외 순방 가시면 그 나라의 좀 고위층들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개도국의 장점은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옛날을 개도국으로 보면 제가 사업했던 장점은 그 공산당 출신의 장군, 공산당으로 장군으로 퇴역하신 분, 그 한 사람 말 한마디면 청도의 왕의 왕, 청도에 유일하게 F 2대 있는데 그 중에 한 대를 끌고 다니셨던 분. 그러니까 술 먹고 하루 종일 운전해도 누구도 안 잡고, 진짜. 그 사람이 말 한마디로 그냥 다대기니까 우리는 이제 농산물이잖아요. 농산물 저 끝에서 저 끝까지 나오는 거 다 여기 이 대표한테 줘 하면 끝나는 거예요. 다른 데 못 팔아요, 이 사람들. 그 우리한테 주고 우리는 그냥 다대기를 그냥 무역으로 청도에서 이제 컨테이너 띄운다고 하면 컨테이너 띄우면 우리가 그쪽으로 몇만 불 주고 송금하고 컨테이너 띄우면 이 세관 작업해서 인천항에서 다 나눠 가져가요.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다대기상들이 쫙 가져가면 중간에 그러니까 한참 그런 거 할 때 이 사업은 그런 거 같아요. 포인트. 낚시 포인트처럼 누구를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사시면 물론 이제 열심히 사시는 거는 우리 아버님들 세대 같고 요즘은 포인트를 잘 이제 봐야 된다.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필리핀에다가 부동산을 한다 이제 제가 이제 8월에 또 라오스 가면은 또 부동산 투자 때문에 또 이 선배들하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저희는 다른 거 없죠. 그 지역에 혹은 그 나라에 진짜 저랑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차무식 형님처럼 그죠? 우리 차무식 형님처럼 사업을 해야 돼요. 사실 이 드라마에서 조금 약간 과장돼서 나왔지만 사실 그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사기 안 당하고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까지는 그거밖에 없어요. 왜냐면 걔네들은 거의 공산국가 수준이기 때문에 눈 뜨고 코 베가는 애들이라서 실은 저희가 이제 이 부동산 경영관리론으로 이제 건물관리의 뭐 하자보수, 뭐 경영관리 이런 거를 이제 건물관리업체 대표님들, 건물주분들 뭐 이런 분들 대상으로 지금 이제 그 뭐 줌이나 오프라인으로 하는데 지금 화수목은 매주 목요일 날 저희가 이제 무료 특강으로 이제 지난주부터 물류유통과 부동산이 이제 격주로 지금 매주 목요일 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필리핀 부동산, 일본 부동산 관련해서 이제 계속 얘기할 건데 사실 저는 이게 다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투자는 좀 한계성이 있어요. 그 디벨로퍼도 좀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인 중개 업무나 이 관련된 분양하시는 분들도 한계성이 있습니다. 이제는 약간 특성화된 부동산 개발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할아버지 할머니들 대상으로 한 요양원을 만드신다든가 이 만드는 요양원을
LH의 선매입 부서에 판매에서 어떤 협약을 통해서 진짜 뭔가 안전하게 부동산 개발을 한다든가 예전처럼 무식하게 그냥 땅 사서 건물 짓고 대출 이빠이 받아서 분양될 거야라고 하는 거는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개발 산업이 어려워지면 개발 산업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칭으로 요즘에 이제 그 뭐 가칭이 아니죠. 요즘에 그 TV에서 나오니까 태형건설, 부도설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태형건설 하나가 사라지면 태형건설이 하나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태형건설은 그냥 시행사 이름일 뿐이고 시공사 이름일 뿐이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수백 업종의 연관 산업이 다 죽어요. 다 망하는 거예요. 연관 산업들이. 돈 못 받는 사람부터 일이 앞으로 끊기는 사람들부터 그러니까 저희 제가 여기 그 학교 행정실에게도 얘기해서 이제 과정을 열 때도 그랬지만 앞으로는 부동산 후방 관리 산업일 거다. 그리고 이제 노후주택이나 다가구, 다세대, 주상복합, 상가, 빌딩, 기존에 20, 30년 전에 지어졌던 노후 건물, 그리고 앞으로 지금 이제 지어놓고 앞으로 지어질 건물, 일단 투자의 방향이나 업에 관한 방향이 이제 후방 관리 산업으로 전환이 될 거고, 우리나라는 이 후방 관리 산업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비전문가들이 많다. 그래서 우리는 특출난 전문가들을 배양한다. 약간 뭐 이런 식으로 뭐 양성소 같이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뭐 부동산 경영 관리 과정에서 뭐 왜 굳이 일본 부동산이냐, 필리핀 부동산이냐, 야, 물류등 부동산 이런 걸 왜 특강을 해? 니네가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바깥 얘기고, 저는 사실 이 부동산 경영 관리사라고 하는 저희가 이제 자격을 주시는 자격증이 나가잖아요. 이분들은 부동산이라는 그냥 단순한 그거를 공인 중개로 한정시키지 말고 부동산 서비스 산업은 워낙에 넓어요. 이거를 우리나라의 부동산 학과가 이게 웃긴 거예요. 부동산 학을 정의할 수 없어요. 실제로 원론적으로 부동산 학이면 다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는 부동산 학 하면 개발, 디벨로퍼, 분양, 중개 뭐 이런 거예요. 그 되게 근데 이제 사실적으로는 후방 관리 산업에 되게 연관성이 많아서 우리가 그런 걸 조금 식견을 넓히고 다양한 산업을 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강의를 하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목요일 날마다 특강을 하는 게 아니라 강의할 주제는 되게 많지만 참는 거예요. 그리고 예, 저희 그 네이버 카페 사단법인 공간과 사람의 가치 혹시 가입하셨어요? 예, 공간과 사람의 가치 보면 다양한 주제들이 되게 재밌게 많이 올라와 있죠. 그리고 우리 창업생분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저희 영상이 한 40개 이상 교육 영상이 다 올라가 있으니까 충분히 거기서 좀 보시면 되고 저희 일단 오늘 특강 해주신 저기 우리 윤선혜 교수님께 박수 한번 드리고 네. 네. 혹시나 이제 주변 분들이나 우리 수강생분들도 대부분 뭐 건물 주시고 이 앞에 김 대표님도 이미 실제로 건물 주시고 우리 누님도 건물 주고 다들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들으시면서 우리가 하나 보면 항상 이제 필리핀이나 이런 데 태국 이런 데 우리가 좀 저평가된 지역에 투자도 하고 싶고 특히 부동산을 우리나라에서는 안전자산이라고 해서 사실 이번에 1년 반 사이에 우리가 부동산이 그렇게 안전하지 않다라는 걸 느꼈죠. 일본 애들은 30년 전에 느꼈어요. 버블 때문에. 그래서 일본의 청년들은 지금 집을 잘 안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청년들이 지금 이제 겪는 거예요. 이제 뭐 19년, 20년도에 추격 매수하셨던 분들, 21년도까지 지금 허리띠 졸라맨다고 매는데 이제 올해 내년 초까지 이제 경매 시장이 후끈 달아올 거라는 미리 정보가 있죠. 경매 시장이 후끈 달아오른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 이 대출 이자를 못 내서 금융기관에서 나오는 물건들이 많을 거다. 왜? 5억짜리 집을 8억에 산 사람들, 3억짜리 집을 6억에 산 사람들, 대출을 DSR, DTI, LTV 포함해서 70% 이상 받은 사람들, 그리고 금리가 불과 2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뛴 사람들, 그렇죠? 한 달에 80만 원 이자만 내면 될 줄 알았는데 지금 이제 이자가 한 140만 원 정도로 올랐고 거기다가 집 사서 2년 후부터는 원금 플러스. 그러니까 한 달에 350만 원 벌어서는 생활이 안 되니까
집을 던지시는 분들이 이제 속속 나올 거다. 이게 이제 시장의 흐름이에요. 우리는 시장의 흐름을 알려주는 학과죠. 시장의 흐름을 알려주고 포인트, 사업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짚어주는, 그렇죠? 어떤 사업을 하고 어디서 어떻게. 그래서 저희는 계속 수강생분들이 이제 하루하루 이제 들으시면 우리 카페에다가 블로그나 이런 마케팅 글 쓰는 법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되게 잘 훈련하고 계시고 이분들이 이제 나가셔서 본인들 사업을 그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게 저의 목적이죠. 자, 일단 오늘은 여기 그 윤선혜 교수님 통해서 이제 특강으로 지금 필리핀 부동산 시장을 한번 봤고요. 다음번에는 제가 이제 일본 부동산을 한번 또 모시고 그 다음에는 한국 부동산을 제가 알려드릴 생각이에요. 필리핀의 부동산, 일본 부동산 보고 그 다음에 현재 그 대한민국의 30년 동안의 이제 과거와 현재, 앞으로 미래의 부동산 시장을 강의로 이렇게 정리해서 한번 보여드리면 우리 수강생분들의 눈이 확 띄어질 거예요. 그러면 난 앞으로 어디에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를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좀 넓히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여기서 수업 마감하고요.